네, 안녕하세요. 디키입니다. 1부에 이어서 바로 2부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투자 아이디어로 저는 멤버십 제도를 꼽았죠. 코스코의 비즈니스 모델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멤버십 이외에도 코스코의 비즈니스 모델은 정말 아주 매력적인 요소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고객 서비스인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결국 이 고객 서비스가 고객 충성도로 이어지고 이 고객 충성도는 멤버십 갱신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상호작용이 되어 있는데요. 코스코의 고객 서비스 중 대표적인 것은 환불 제도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보시면 어떤 여성 고객이 크리스마스 트리를 1월에 환불 신청을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트리가 죽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트리가 죽어서 환불해 달라고 하셨는데 놀랍게도 코스코는 환불을 해줬습니다. 자, 이게 거짓말이 아니고요. 진짜로 이 여성분이 트리를 갖고 왔고 코스코에서 이제 카드를 제시하면서 환불해 달라고 요청했고 코스코는 바로 환불을 해줬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몇 가지 좀 사례를 더 소개하자면은 사용한 속옷, 그 다음에 빈 와인병이 왜 환불해 달라고 했냐면 다 먹고 났더니 머리가 아팠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닭장, 그리고 오래된 노트북, 랩톱이죠. 등등도 전부 다 환불을 받았는데요. 자, 이렇게 하면은 코스코에는 너무 손해가 아니냐고 하실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물론 그렇죠. 근데 하지만 이렇게 함으로써 코스코는 충성 고객을 계속 확보해 나가는 겁니다. 근데 그게 제일 중요해요. 코스코한테는. 왜냐하면 계속 거듭 얘기하지만 멤버십 제도가 핵심이니까요. 이런 고객 서비스는 아주 강력한 고객 충성도를 형성하는 데 기여를 합니다. 또 코스코의 매장 배치를 보면요. 정말 기가 막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거의 무슨 미로처럼 해놨어요. 코스코 가보신 분은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치킨입니다. 이 치킨은 코스코의 대표 제품 중 하나예요. 코스코로 방문하는 사람들이 꼭 사는 것 중 하나죠. 근데 가격을 보시면요. 4.99달러예요. 5불이거든요. 5불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6,000원 정도 하는 건데 이 치킨이 6,000원이면 정말 터무니없는 가격이잖아요. 그러니까 코스코는 그동안 손실을 보면서 이거를 판매하고 있었어요. 왜? 멤버십 고객들에게 최대한의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거 계속 멤버십이랑 연동이 되는데 이제 이것 때문에 코스코를 찾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가로 아주 판매를 하고 있던 겁니다. 근데 최근에는 코스코가 자체 닭 농장을 운영하면서 여기에 대한 비용을 줄이고 있는데요. 이거 한번 잠깐 보고 가시죠. Here in Nebraska, it will own the whole supply chain, from baby chicks to feed to the final product. This operation will provide Costco with 40% of its yearly chicken needs, about 100 million chickens. That's 100 million chickens it won't have to buy from Tyson or Purdue.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 치킨을 코스코 매장 안쪽 깊숙이 배치하는 거예요. 가장 안쪽에 깊숙이. 왜냐면 이 고객은 결국 이거를 꼭 살 거거든요. 그러면 이 고객이 이걸 사기 위해서 쭉 이렇게 미로 같은 매장을 지나가요. 가면서 시리얼도 하나 사고 휴지도 하나 사고 의자도 사고 여기까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객은 난 치킨을 먹어야지 라고 생각하면서도 결국 나갈 때는 시리얼과 휴지와 의자 같은 것들을 구매를 하고 나간다는 거죠. 아주 기가 막힌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게다가 코스코는 이 직원 복지에도 엄청나게 신경을 많이 쓰는 기업 중 하나인데요. 코스코는 그 직원들이 최저시급보다 훨씬 높은 금액을 임금으로 주고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 4대 보험까지 다 제공해 줍니다. 아래는 최근 공시 내용인데요. 코스코가 이 코비드 19 때문에 프리미엄 웨이지, 그러니까 임금을 인상해 줬고요. 그 다음에 세니테이션 같은 그런 비용을 추가로 이제 지급을 해서 아까 우리가 이제 실적 발표에서 확인했지만 결국에는 직원들의 임금을 또 인상해 줬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뭐가 중요하냐고 하실 분들 계실 것 같은데 마찬가지로 이것도 결국 고객 서비스로 이어지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높은 임금과 좋은 복지로 인해서 직원들은 아주 해피하고 그 다음에 생산적이게 되죠. 그리고 이 만족도가 높고 생산적인 직원들은 결국 고객들에게 아주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러면 높은 만족도를 받은 고객들은 계속해서 멤버십을 연장하겠죠. 실제로 보시면요. 코스코의 이 직원당 매출인데요. 이 타제나 월마트 대비 아주 압도적으로 생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스트코는 결국 직원 복지에 힘을 쓰면서
직원들의 생산성을 끌어올리면서 동시에 이 아주 좋은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결국엔 또 궁극적으로는 멤버십으로 연동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코스코가 이커머스 부분을 빠르게 좀 확대하고 있다는 점을 꼽고 싶은데, 좌측에 보시면 이커머스 기존 점 성장률이 100%를 초과했고요. 그리고 이번 분기 같은 경우는 91.3%로 아주 빠르게 온라인 부분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투자 아이디도 봤으니까 리스크도 좀 생각을 해봐야겠죠. 첫 번째는 너무 당연한 거지만 코비드 19입니다. 코비드 19이 계속 지속되거나 혹은 여기서 더 심해진다면 오프라인 매장은 당연히 이제 매출이 타격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유통이나 이 서플라이 체인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되고요. 또 투자 아이디어를 잡았던 그런 이커머스 부분의 성장이 기대만큼 성장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코스코는 우리가 아까 살펴본 것처럼 워낙 강력한 오프라인 매장을 구축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온오프라인이 통합되는 이 옴니 채널 구축이 성장에 있어서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이런 우려가 있긴 하지만 전 여전히 코스코가 이커머스에서 큰 성장을 거둘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차트에서 보신 것처럼 이커머스 매출 성장은 정말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요. 코스코 멤버십이 비싸다는 비판이 있지만 아마존 프라임의 가격 대비 저렴한 수준이고요. 실제로 멤버십 가입자 수도 아마존에 크게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애플의 애플 뮤직이나 디즈니의 훌루보다도 더 많은 멤버를 보유하고 있고요. 아마존에게 밀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코스코는 아마존보다 더 많이, 더 싸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양은 더블 이상인데요. 가격은 거의 절반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르기 가능한 이유는 계속 강조했지만 코스코는 마진을 15%를 초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영상을 좀 잠깐 보시죠. Of Amazon. The surgence of Amazon has not hurt Costco's business. And there are many consumer tests or retail tests out there that compare if you buy in bulk at Amazon versus buying in bulk at Costco, where do you get the best deal? 70 to 80% of the time, you're still getting the best deal at Costco. Almost all major big box merchants have some form of online presence, having some form of physical place for us to be able to do our drive-by and pick something up is going to be part of our conceiving future for at least the next. 또 다른 리스크는 이제 미주 지역에 대한 지나친 의존도인데요. 보시면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같은 그런 미주 지역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긴 합니다. 코스코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유럽이나 중국, 호주 등 이제 새로운 시장에서의 확장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이전에 제가 만들었던 스타벅스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타벅스도 결국 장기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중국 이외의 지역에서 이제 성장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 현재로서는 좀 쉬워 보이지 않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아직은 코스코의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기는 이르지만 중국 1호점에서의 반응을 보면 중국 시장에서만큼은 최소한 폭발적인 성장을 기록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배당 매력을 좀 보겠습니다. 10월 1일 기준 코스코는 주당 356달러를 지금 기록하고 있고, 시가 배당률은 0.79%입니다. 그리고 배당 성향은 29% 정도 되고요. 여기서 배당 성장 역사가 2년으로 나오는데요. 시킹알파가 종종 이렇게 잘못 표기할 때가 많습니다. 2년이 아니고 15년이 맞습니다. 배당 성장액 같은 경우에는 지난 1년 동안 14%, 지난 5년간 13%, 그리고 지난 10년간 14%로 굉장히 빠르게 배당을 늘려가고 있고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배당 성장은 15년 동안 했고, 배당 안정성은 99점을 부여받았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제가 배당 안정성을 판단할 때 즐겨보는 지표 몇 가지를 같이 볼 텐데요. 배당 성향 같은 경우에는 2016년을 제외하고는 40% 이하의 아주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EPS 증가율은 2014년과 2016년을 제외하고는 항상 배당 증가율보다는 컸고요. 그리고 주당 잉여 현금 흐름은 항상 주당 배당금보다 컸습니다. 다시 말해서 코스코는 영업활동으로 인해 창출된 잉여 현금 흐름으로 배당을 지급했지, 차입이나 뭐 기타 무리하게 배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주 건전한 배당 안정성을 보이고 있고요. 좌측은 순이익 대비 배당 성향, 우측은 잉여 현금 흐름 대비 배당 성향인데요. 저는 우측인
잉여 현금 흐름 대비 배당 성향을 더 선호합니다. 어쨌든 두 개 다 아주 그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잉여 현금 흐름 대비 현금 흐름 같은 경우에는 2016년 이례적으로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2016년을 제외하고는 40% 이하의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밸류에이션을 좀 볼게요. 물론 코스코는 경쟁사 대비 PER이 매우 높기 때문에 고평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고려하셔야 될 거는 코스코는 항상 월마트나 타제와 같은 그런 타겟 경쟁사 대비 PER이 높아왔다는 겁니다. 2011년부터 보시면 이 연두색이 코스코이고 이 파란색 월마트, 검은색이 타제인데 항상 코스코가 PER이 높았죠. 그런데 또 한 가지 고려해야 될 거는 주가 퍼포먼스 역시 경쟁사 대비 압도적이었다는 겁니다. 주가 퍼포먼스를 생각해 보면은 코스코가 PER이 높긴 하지만 꼭 경쟁사 대비 고평가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애널리스트들의 목표 주가가 꾸준히 상향되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 목표 주가가 356불인데요. 아까 살펴봤던 것처럼 이미 356불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목표 주가가 이제 상향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좀 우려하는 점은 이제 내부자들이 올해 6월부터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점은 아무래도 주가가 다소 고평가됐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제가 의견을 좀 제시해 드렸고 판단은 여러분께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오늘도 정말 이 코스코라는 기업을 아주 상세하게 공부를 했어요. 코스코를 공부해보고 나서 저는 이 기업이 가장 이상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는 기업 중 하나라고 생각이 되었고, 그래서 제 포트폴리오에 신규로 편입을 결정했습니다. 이 영상은 절대 매수 추천은 아니고요. 제가 공부한 내용과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제가 내린 결론을 공유드리는 것이므로 각자 판단은 보시는 여러분께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거나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